서울 수도권과 상당히 유사한 영향도를 미치고 있는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내버려 두고 나중에 좀 상황을 보고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세종도 자, 규제지역 해제를 어디를 먼저 해제를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옛날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처음 겪는 분들이 많고, 이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는 거겠죠. 자, 일단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규제지역 어디를 좀 해제를 할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9월까지 주택거래량 반토막이 났었다라는 기사 나오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를 주목한다, 이런 기사가 분명히 나왔는데요. 여기에 요번에 미국 금리 인상이 0.5도 아니고 0.75로 다시 한번 세게 딱 때렸으니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이번 달에 주정심이 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아마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금리 인상 나오기 전부터 두 번째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 세종, 경기 대거 풀릴 듯이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었고, 서울은 아직, 이런 내용이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값이 급락한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외곽, 수도권, 세종 투기 조정 풀릴 전망,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투기 지역과 그 다음에 조정 지역,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조정이 다 묶여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지난 대구의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를 풀기 전에, 조정 지역을 풀기 전에 투기 과열지구부터 풀었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에, 오늘 나오기 전까지를 생각하게 되면 경기도 외곽 지역 일부만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자, 그랬을 때는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 인천 지역,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전부는 아닐 겁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지역 중에서 해제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저도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면 제가 알아서 미리 뭐 준비하거나 투자를 했거나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번에는 확실히 조금 강하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평화님이 올려주셨는데, 노도강 한방에 조정적 풀릴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전제는 항상 두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전제는 정부가요, 절대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풀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조정지역을 한꺼번에 확 풀어버리는 경우는 영향도가 떨어지는 지역부터 풀 가능성이 있지, 노도강을 한방에 풀어본다? 노도강을 푼다는 얘기는 서울 지역을 푼다는 얘기, 그 서울 지역의 해제의 신호탄이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풀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경기도 쪽, 인천 쪽부터 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한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 단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국토부 수도권 지방중심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 즉, 바꿔 말하면 서울 지역은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자, 다만 오늘 금리 인상이 약간의 고려를 해볼 만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집값 하락폭이 큰 의정부, 김포, 세종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일단 세종 같은 경우는 지방은 다 풀렸는데 유일하게 세종만 남아 있었잖아요. 세종만 남아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지방이 그래도 서울 수도권에 비해선 타격이 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하지만 서울 수도권과 상당히 유사한 영향도를 미치고 있는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내버려 두고 나중에 좀 상황을 보고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세종도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제가 그냥 작성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수도권의 조정지역 지정했던 그 시점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2016년 11월 3일 날 서울 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가 높았던 과천, 성남, 하남, 동탄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광명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갔었죠. 그렇게 되다가 2021년 8월 30일에 동두천을 지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지정이 거의 막차를 탄 게 동두천이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9월 21일 날 도저히 시장의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풀었다라고 했던 지역을 밑에서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동두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2021년 8월에 묻고 1년 만에 다시 해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도 그거보단 조금 더 빠르지만 직전에 묶었던 곳이다. 자, 그 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는 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난 다음에 밑에 양주라든지 평택, 안성 같은 경우는 위에 2020년 6월 19일 날 묶었던 것들이 나오죠. 안성, 평택, 양주 지역들이 있는 그게 전부 다 6월 19일 날 묶였던 것. 즉 바꿔 말하면 묶인 순서대로의 역순대로 푼다가 지금 현재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포가 안 풀리다 보니까 김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셨었죠. 자, 화가 나셨는데 김포는 지난번에 한번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무조건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김포 바로 위에 있는 지역들 보게 되면은 고양시, 남양주, 화성, 군포, 뭐 부천, 안산 되게 많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지금 6월 19일 날 묶였던 지역들이 먼저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밖에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최은혜 님이죠. 동탄2 조정 지역이 풀릴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근데 동탄이 묶인 시점을 보면 거의 초반부예요. 초반부인데 역순으로 간다고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지금 그 아래쪽이지만 지금 묶여있고 난 다음에 상당히 지금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가 수원이죠. 수원하고 동탄 같은 경우는 물량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2020년 6월 19일 날 묶였던 곳, 여기부터가 먼저의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쪽 동네는 영향도가 덜하다고 생각해서 묶는 것도 제일 나중에 묶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말했던 동탄과 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풀기에는 좀 찜찜하고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19일 날 묶였던 곳들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인다. 뭐 많은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인천권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죠. 인천권 같은 경우는 아마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시흥이라든지, 시흥도 지금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퇴근하면서 기사 보니까 100호 지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뭐 10억이었는데 그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6월 19일 날 묶였던 지역들 그 주변 상황들 그 지역들 위주로 먼저 풀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선택적인 부분에 따라서 그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동탄이나 수원 같은 경우들은 이번에 풀린다라고 한다면 좀 회피하겠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한 번쯤 고려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박은화님 질문이 하나가 거의 이거와 연관돼서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면, 자, 규제가 풀리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서 더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겠죠? 왜? 지금 많은 분들이 집을 팔고자 했던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팔고자 했던 상황에서 규제가 풀리면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분들을,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은하님의 질문에 예스라고 답변은 드리지만, 하지만 본인이 공포에 빠질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요,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 있죠?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 저의 경험도 포함되지만 진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공포에 빠져서 겁나서 팔으려고 했던 분들. 자, 그런데
어차피 팔아야 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요, 두 번째 사람들은 또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양자택일 중에서. 왜? 자신한테 최고의 선택을 위해서. 그러면서 매물을 회수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포감이 늘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기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안 사신 누군가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매수자도 있고 투자자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건이 쏟아져 나왔는데 안 팔려야 더 급격히 하락하죠. 일단은 규제가 풀려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 하락이 흔히 말하는 폭락, 급락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단순히 유추하기는 쉬운데, 사실상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회수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들, 그 다음에 일부 투자자들,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매물을 어느 정도 인수하면서 흔히 말하는 급락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정부 역시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2030 매수세 다시 조금 시작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공포에 떨면서 샀던 사람은 매도를 했지만, 그리고 사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LTV나 기타 규제 완화가 본인들한테 해당이 되니까 이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정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미리들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폭락장, 하락장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침체장이 올 때는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고 아무도 집을 안 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때도 나름대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